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있던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 CPR이라 부르는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인데요. 그날 참복했던 현장을 보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심폐소생술에 뛰어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내 옆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2020년 기준으로 충북 지역의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은 32%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 충북 안전체험관의 교육 신청은 평소보다 2배나 많을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늘었습니다.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런 큰 사건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나는 느낌이 더 확연하게 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양손 깍지를 끼고 팔을 편 채 가슴이 5에서 6cm 정도 들어가게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 빠르게 압박해야 합니다. 흉부 압박으로도 환자를 살리는데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자가 팔다리를 움직이든지 아니면 조금 반응을 보이든지 호흡이 돌아오든지 그리고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목격자분들이 계속 심폐소생술을 막상 배워보면 힘도 들고 순서와 압박 위치를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 주기적으로 교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순서를 모르거나 당황스러워서 이제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적으로 좀 나올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조금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 환자를 더 다치게 할까 봐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응급의료법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쉽게 말해서 이런 법이 근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바로 응급처치를 하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급 기관이나 직장, 학교에서 교육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의무화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뭐든 한번 이름이 정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요. KTX 오송역 이야기입니다. 청주시가 오늘부터 오송역의 이름을 청주 오송역으로 바꾸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듯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오송분기역 추가 설치가 확정되기까지는 10여 년이 넘는 유치운동의 저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는 청원군 시절로 역 이름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그냥 오송역으로 불리게 됩니다. 문제는 곧 나타났습니다. KTX 오송역을 이용하는 외지인이 늘어나면서 과연 오송역이 청주시와 세종시의 관문역의 이름으로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청주 오송은 너무 길어요. 4글자로 하기 너무 길고 그냥 청주역으로 통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청주역으로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2차례 있었지만 일부 오송 주민의 반발 등으로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민선 8기 청주시가 내놓은 타협점은 오송역의 이름은 살리고 청주를 넣어 청주 오송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광주 송정역이나 평택 지제역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는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청주 시민 1000명,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는 철도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입니다.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청주 시민은 ARS, 철도 이용객은 설문지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찬성 여론이 높을 경우 국토부 영명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청주 오송역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명이 들어가는 지역 역명으로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역명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올 수 있어서 그것이 바로 또 지역 발전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청주 오송역으로 명칭 변경이 성사된다면 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방선거 기간 제시한 대표 공약 가운데 첫 공약 이행이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전국 9개 지역 민방위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지방자치와 분권 등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특별기획 보도. 오늘은 막강한 권한을 쥔 중앙정부로 인한 균형 발전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허울뿐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분석해봤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82개월 연속 거의 7년가량 인구 감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울산. 울산과 부산, 경남, 이른바 동남권으로 확대하면 최근 10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 등지로 빠져나갔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20대였습니다. 탈울산 행렬의 주축인 청년들에게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못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친구들도 취업은 했는데 딱히 좋은 일자리 조건이 아니라서 계속 이직을 한다거나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청년 인구 유출이 제일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러한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고 단지 이제 수도권 과밀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는 현 상황이 답답하기도 하고 실제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수도권 쏠림을 부추길 수 있는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에 이어 해외 유통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도 허용한 겁니다. 반면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규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자체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대표적인 사례. 불가피하게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으면 울산에는 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1극화 대응 모델인 부울경특별연합 역시 자치권과 재정권 부족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분권, 후보완, 분권을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문제 생기는 것은 나중에 보완하더라도. 정부도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조만간 출범할 계획입니다.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는 건데 출범 전부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재원이 가장 또 중요하게 쓰일 텐데 지역에 좀 맞게 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제도가 될 거라는 거죠. 강력한 집행 기능을 갖춘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자문기구로 확정돼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출발하되 예산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예산권이 없으면은 그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 없이는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내건 만큼 보다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배대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연말까지 다수 인원이 참가하는 축제나 행사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지역 축제와 공연, 체육대회 등 380여 개로 1000명 이상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10개 행사는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주최 측이 없는 크리스마스와 해넘이,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도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 택시 가동률이 기사 부족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주최한 택시대란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일반 택시 가동률은 2018년 81.4%에서 지난해에는 63.7%로 17.7%나 감소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충청북도는 내년 6월, 7월쯤 현재 3,300원인 기본요금 등에 대한 인상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단양 보발제에 최근 행략 차량이 대거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단양군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양군은 최근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서 주말과 휴일에 수천 대의 차량이 몰리는 등 교통체증을 유발함에 따라
교통통제 요원을 배치하고 관광객이 몰리는 보발제 전망대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